최근 중국은 자국 언론 보도에서 자체 생산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의 KF-X를 매우 경계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방기술로 만든 K2 전차 시리즈와 이지스 구축함,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이 만들면 모두 놀라운 성능을 입증하고 있어 자칫 괴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걱정도 섞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니를 KF-X 사업에서 아예 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툰TV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KF-X 사업은 국가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세계의 국방력 평가를 보면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니 6위니 하는 주장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기존의 국방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러한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KF-X를 두고 4세대니 4.5세대니 하는 논쟁은 이제 시제기 출고가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X가 우리의 손으로 완성된다면 이는 정말 세계 항공산업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970년대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술 통제, 방산 통제로 인해 중동의 국가들과 필적할 수 있는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나비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제기가 완성되었을 때 미국은 방산 통제를 해제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전투기를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방산 능력 강화가 미국의 무기 이전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KF-X를 완성하여 성공적으로 전력화한다면 이는 KF-X 자체에 탁월한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유리한 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선 운영 유지를 위한 모든 후방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부가적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향상된 항공 기술력으로 인해 강대국으로부터 무기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갈수록 높아지는 첨단 전투기의 가격을 감안할 때 F-35 전투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향후 더 높은 사양의 전투기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가용한 국방자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KF-X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항공기술력에서 세계적 수준에 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군사자원들을 좀 더 좋은 가격 또는 좀 더 좋은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KF-X 사업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미국이 A사 레이더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적어도 A사 레이더로 인한 KF-X 사업의 실패는 없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의 개발 과정이 워낙 급비로 다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A사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고 이와 함께 KF-X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도 대만의 장경국 전투기도 모두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다는 점에서 우리의 KF-X 사업이 성공한다면 주요 방산 강국을 제외하고 전투기를 자체 개발 생산한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평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의 국방 현실은 분명 과거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한미동맹은 원만하지 않고 주변국의 국방력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재래식 군사력에서 지극히 낙후된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독보적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강국몽이라는 목표 아래 해상 공중 우주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시켜가고 있는 중국 등입니다. 사실 항공력의 장점은 공중에서만 유용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공권 확보는 지상, 해상, 나아가 우주, 사이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제공 능력을 갖춘 항공력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제공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KF-X 개발은 오히려 국내에서의 관심보다 주변 국가들에게 더 뜨겁습니다. 언젠가부터 KF-X 탄생 비하 논쟁이 대상이 되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매우 순항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시제기가 나온 상태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중국은 심층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KF-X를 평가절하 양상해서 우수 기체를 생산함에 따른 중국 신형 전투기와의 비교로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KF-X 개발 프로세스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고 생산해야 하는데 한국이
중국의 그 영역을 넘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의 전투기 성능을 추월할 수는 없겠지만 얼추 미국과 유사하게 다양한 공격용 무기들을 개발한다는 자부심이 많았던 중국은 자체 생산 초일기에 들어간 한국의 KF-X 개발에 지극히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한국 국방 기술로 만든 K2 전차 시리즈와 이지스 구축함 T-50 고등훈련기 등 한국이 만들면 모두 놀라운 성능을 입증하고 있어 자칫 괴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KF-X 초기 모델은 F-15K 성능에 가성비 좋고 가동률을 높인다는 설정을 갖고 있고 엔진은 미국제를 사용하지만 장착 무기들은 유럽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기체 자체가 F-22와 유사하여 기본적으로 우수한 기체를 지니고 있고 우려되는 기능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겠지만 한국만의 기술력으로 추가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F-X만 본다면 미국 F-22 하드웨어와 F-35 소프트웨어를 혼합한 전투기를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자체 생산을 의미하며 세계 5위 수준의 공군력으로 더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3단계를 걸치면서 KF-X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으로 수출 양산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니는 KF-X 공동 개발에서 빠질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나라는 인니를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인니도 우리나라가 KF-X 개발 성공이라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다시 은근슬쩍 숟가락을 올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인니는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국의 무기 전략을 빠르고 강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략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자체 개발 전투기를 탄생하기까지 10년 이상의 매우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지만 한국은 빠르면 6년 이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의 오명을 누리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 언론들에게서 전투기 개발에 대한 홍보에도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수출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수출은 곧 양산이고 이는 곧 기술 개량을 의미합니다. 결국 중국이 개발했다고 너도 나도 5세대 전투기 사업 의지를 보이지만 현재로서 한국이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서 있고 대다수 국가들은 정말 혹독하게 비싼 경험을 치르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KF-X 시제기 1호기가 출고됩니다. 물론 첫 술에 배가 부르진 않겠지만 올해 KF-X가 그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낸다면 정말 가슴이 벅차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